웃기지 마. 서혜린. 언니가 날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해. 근데 너는 내가 한 짓은 사랑이야? 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먼저 도망친 건 언니잖아. 먼저 버린 건 언니였잖아. 그래, 내가 도망쳤어. 근데 넌 뭐가 달라?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아무한테나 기대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야? 언니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날 미치게 만들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강지원. 나한테 이러지 마.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날 걱정하는 척 하는 건데? 진짜 역겨워. 겨울이 올해는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12월 초인데도 서울 거리는 얼어붙은 공기와 함께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매년 겪는 추위지만 올해는 유독 더 시리고 견디기 힘들다. 아니, 사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2주 전, 그날 이후로 지원이는 내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도 괜히 버티면서 연락을 안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메시지가 와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이제 진짜 끝난 걸까? 하는 불안감이 뒤섞여서 마음이 갈팡질팡했다. 원래 지원이와 나는 그렇게까지 티격태격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오히려 남들이 볼 땐 둘이 참 잘 맞는다고 했었다. 그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었고 나는 차분히 들어주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날 우리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날은 눈이 오기 직전이라 그런지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우리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대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내가 요즘 바쁘다는 말을 했을 때 지원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었다. 넌 항상 바쁘다면서. 나랑 있을 때도 계속 바쁘다 그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농담처럼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기분이 상했다. 나도 모르게 반박했다. 나 바쁘다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야? 그 뒤로 대화는 감정 싸움이 되어버렸다. 지원이는 참지 않고 솔직하게 화를 냈고 나는 그걸 받아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다툼을 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내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지만 사실 내 진심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말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원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날 이후로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다. 지원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도 대화창 위에 떠 있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싸우기 전날 밤에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대답을 했었고 지원이도 평소처럼 짧게 답을 남겼다. 응, 잘 들어갔어. 너도 잘 자.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대화창을 열었다가 닫았다.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나를 붙잡았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지원이는 내가 연락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정리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건 맞았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잠이 더 잘 와. 그 말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연락을 하지 않은 지 2주가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혹시 그녀도 이제 정말 나를 잊어가고 있는 걸까? 하루는 혼자 홍대 거리를 걷다가 우리가 자주 갔던 카페 앞에서 멈춰 섰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 중에 지원이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괜히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항상 창가 쪽 자리에 앉았었다. 지원이는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다. 저 사람 커플일까? 되게 다정해 보인다. 가끔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도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내가 반응을 안 하면 일부러 더 장난스럽게 말을 걸곤 했다. 우리도 저렇게 보일까? 나는 그럴 때마다 민망해서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다.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원이가 없는 겨울은 너무나도 춥고 외로웠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빴다. 병원 야간 근무는 언제나 정신없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 환자도 많고 응급실도 북적였다. 나는 환자 기록을 정리하다가 한숨을 돌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서 의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서울병원 응급실입니다. 강지원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방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원이.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다쳤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쪽에 골절이 있고 여기저기 찰과상도 많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는 동안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는 이미 수술실에서 나와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나는 복도를 서성이다가 담당 의사를 붙잡고 다급히 물었다. 강지원 환자 상태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있어서 당분간 움직이기 어려울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지원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이마에는 작게 붙은 하얀 붕대. 얇은 이불 속에서도 그녀의 손이 얼마나 마른지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왜 이렇게 자꾸 날 걱정하게 만들어? 내가 속삭이든 말하자. 그날 밤 병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다. 지원이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지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몸을 살짝 굼찔하며 눈을 떴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침대 옆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 왔어? 좀 전에 지원이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목이 바싹 마른 듯 입술을 한번 축였다. 여기까지 왜 왔어?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는데 안 올 수가 있어? 지원이는 비웃듯 가볍게 웃었다.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손을 꽉 쥔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알아? 지원이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근데 안 죽었잖아.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원아, 너 진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거야? 무책임? 내가 뭐 어쨌다고? 너 이런 식으로 계속 너 자신을 방치하면 정말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지원이는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적어도 내 몸은 내가 소중히 해야지.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난 어떡하라고. 지원이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지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넌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이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사랑.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해. 내가 날 밀어내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 나는 도저히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지원이는 내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반짝였고 스피커에서는 작게 의료기기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지원이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혹시라도 그녀에게 들릴까 걱정될 정도였다. 지원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의심, 원망, 서운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까지. 그러다 문득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비웃듯 말했다. 서예린, 언니가 날 사랑한다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원이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네.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쉽게 날 버렸는데?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왜 대답 못해? 언니가 말하는 사랑이란 게 그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지원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고? 아니, 알고 있었어.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그녀가 날 다시 쳐다봤다. 뭐, 그땐 너무 두려웠어. 내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더 겁이 났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도 바보같이 오히려 먼저 널 밀어냈어. 지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 그래.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날 다시 받아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말 믿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지원이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볼까? 그녀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우리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지원이가 깁스를 푼 날 서울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다.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한층 따뜻해졌고 거리에선 겨울 코트를 벗어 던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지원이의 회복 기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지원이가 마냥 불안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기를 찾아갔다. 더 이상 매일 밤 술에 의지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무작정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다. 그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지원이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서예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원이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등지고 서 있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엔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원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 많이 생각해봤어.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난 우리 관계가 결국엔 안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다시 다가가기가 무서웠어.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지원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지원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마주 보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지원이가 놀란 듯 숨질했지만 이내 천천히 내 등을 감쌌다.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어. 지원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웃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사랑이 완벽할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걸. 지원이와 나는 그걸 깨닫기까지 3번의 계절을 함께 지나야 했다. 서로를 밀어내고 다시 끌어당기고 또 다시 멀어지고,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가 배운 건 사랑이란 건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다툰다. 사소한 걸로도 서운해하고 때때로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싸움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날도 그랬다. 퇴근 후 지원이와 나는 홍대 거리를 함께 걷고 있었다. 밤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거리에는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원이는 내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도 여전히 투덜거렸다. 오늘 회의 진짜 너무 길었어. 말만 하면 끝날 걸. 꼭 다들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더라. 그래서 내가 결국 한마디 했겠지? 당연하지. 이제 결론 내립시다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더라니까. 나는 웃음이 터졌다. 너도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구나. 지원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뭘.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다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투가. 아니야, 됐다. 너는 평생 그렇게 살겠지. 뭐. 지원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곱피식 웃으며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버스킹 음악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지원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예린아.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걷고 있는 게 아직도 좀 어색해. 나는 그녀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그랬다.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왔기 때문일까. 나도 그래. 가끔은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치. 나도 그래. 그래서 가끔 불안하기도 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뭐가 불안한데? 지원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도 내가 나를 놓아버리면 어떡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지원이 앞에 서서 그녀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안 그래? 절대. 지원이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거짓이 없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내가 널 놓으면. 그때는 내가 날 붙잡아. 지원이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걸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손을 맞잡고 우리는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